민희진에게는 잔인한 2025년이 밝아옵니다. 2024년이 저질러 놓는 한 해였다면 2025년은 그것들을 주워 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이 공격하는 해였다면 2025년은 수비에 전념해야 하는 해입니다. 자기가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말을 뱉는 건 몇 초면 되지만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최소의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희진이 당한 소송은 민사와 형사 합쳐서 15건에 이릅니다. 본인이 건 고소와 소송도 10건에 가깝습니다. 합쳐서 25건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경찰, 검찰,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 합니다. 이걸 4, 5년 동안 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 때마다 변호사에게 미리 증거와 서면 자료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문서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건 간단하지만 증거 찾고 반박자를 작성하는 건 몇 달씩 걸립니다. 당장 2025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1월 6일에 어도어의 전 직원과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고 1월 10일에는 소스뮤직과의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잡혔습니다.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 손해배상 재판도 10일 같이 열립니다. 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 결과도 1월에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기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와 책임의 시간입니다. 증거 앞에서는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입증할 증거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자회견하듯 맘대로 내키는 대로 떠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일정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조정 절차는 거부하거나 재판은 일정을 계속 미루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바로 돈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변호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송할 때 법원과 경찰보다 상대하기 더 힘든 것이 내 변호사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세종 변호사와 민희진이 한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충전용 건전지와 같습니다. 딱 충전된 만큼만, 입금된 만큼만 일합니다. 또 소송이 유리하면 변호사도 입장이 편하지만 민희진이 그동안 떠버렸던 주장이나 폭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변호사들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싸워볼 만한 상황이면 변호사도 열심히 하지만 변호사가 느끼기에 이 사건 이기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질게 뻔한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세종 변호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희진에게 증거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워낙 고소고발이 여러 건이라 증거 찾기도 감당이 안 돼서 질질 끌고 갈 것이고 변호사는 점점 짜증내고 변호사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껏 증거를 준비해도 변호사가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를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민희진을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의뢰인인 민희진과도 불편해질 것이고 까칠한 민희진에게 패배의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패소의 책임을 민희진으로 돌릴 근거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희진은 많이 외롭습니다. 갈라치기 여론전과 대중을 선동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다른 걸그룹을 비방하니 다른 아이돌과 그들의 팬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저씨라고 욕을 해서 아재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획사를 지나치게 공격해서 음악 관련한 업계 대부분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스패치를 고소해 놔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언론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희진은 고소고발의 후폭풍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민희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민희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기자가 경찰서장에게 이미 8시간이나 조사했는데 왜 또 조사 일정을 잡느냐 라고 질문하자 경찰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민희진 대표가 말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하니까 그렇다. 우리가 묻고 싶은 내용도 있지 않느냐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희진은 경찰 조사받을 때도 기자회견 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부었던 겁니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런 일방적으로 떼쓰는 태도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민희진이 소송을 미루고 회피하려는 징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법원에서 6월부터 소송 문서를 보냈지만 민희진은 이를 받지 않고 회피하다가 9월 1일에야 받습니다. 소송 문서를 받아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무려 석 달간이나 문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소송 문서는 일반 송달, 특별 송달을 거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전달하는 일반 송달은 총 3번 보내는데요. 3번 모두 받지 않으면 2, 3주가 지납니다. 이래도 안 받으면 법원은 다시 저녁이나 주말에도 문서를 전달하는 특별 송달을 보내는데요. 이것도 계속 안 받아서 또 2, 3주가 지납니다.
결국은 문서를 안 받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문서를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고서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시간을 끕니다. 그런데 문서를 받고도 한 달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건 쪽에서 민희진 없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민희진은 답변서를 내겠다면서 6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송달 안 받으며 2달 시간 끌고 송달 받고 나서 1달 시간 끌고 최후의 6주를 또 끌어서 6월에 시작한 소송이 2025년 1월에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끌 만큼 끌다가 결국은 2025년 새해부터 밀렸던 재판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최근에 민희진이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재판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다면 준비하는 게 덜 괴로울 텐데 그동안 근거 없이 우겨댔던 것들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많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나 해놓으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10개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희진은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엉키게 마련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이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유일한 변호사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고 한편으로 뉴진스 아이들을 여론전으로 써먹어야 하는데 챙기기도 버겁습니다. 솔직히 민희진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칫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까 봐서입니다. 지금 민희진 집도 가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입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은 다보링크라는 회사 관계자에게 50억 투자 가능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척 의아합니다. 어두워를 나가서 회사를 차려야 하고 뉴진스 아이들의 음반 제작 등을 하려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겨우 50억일까? 추측이긴 하지만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새 회사를 차리는데 50억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건 새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연간 진행될 소송 절차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민희진이 너무 구석으로 몰리면 엉뚱한 생각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철없는 어린애들이 겪을 고통도 걱정이 됩니다. 일개 유튜버의 오지랖이겠지만 제발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희진은 우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어도어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희진 본인과 잘못을 인정하고 어도어에 사과하고 조정과 화해의 절차로 금전적인 손실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도 소송을 철회하고 적당한 금전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민희진은 업계에서 떠나는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희진은 점점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희진에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뉴진스 멤버들과 가족들도 돌아설 것입니다. 민희진은 무척 외로울 것입니다. 많이 외로울 것입니다.